지금부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하는 페이지는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간 정보와 현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안전을 책임지는 공간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공간 정보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복원이 어떻게 과거에는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마지막 생존자를 태운 기차 한 대가 17년째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설국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인류의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는 기상이변을 발생해서 설국열차라고 하는 열차가 지구의 최후의 생존구역으로 남아서 달리고 있는 모습을 영화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밑에 있는 URL을 쳐서 12분 동안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분 동안 시청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다음 슬라이드를 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다고 보고 국민의 우리가 복원해서 보면 과거에는 런던 콜레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시카고의 장티푸스,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 등 베트남의 고엽제, 얼마 안 됐죠? 베트남 전쟁도, 그 다음에 아수안의 댐, 과테말라의 적조, 걸프전 환경 테러, 낙동강 패널, 스칸디비아의 상선비, 요르단 강물 전쟁, 사헬 사막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의 그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9개의 섬 중에서 2개가 침수된 상황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평균 해발고도 2m 미만의 작은 나라 투발루에서 9개의 섬 중에서 2개가 침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극성이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숙제는 생존입니다.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많은 숫자들이 지금 감염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도시화로 인해 커다란 문제가 직면했습니다.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브라질 지카 바이러스, 조류 독감, 구제역 등입니다. 또 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이 극성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간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대한 유튜브 시청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 10분 정도 들어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영국의 콜레라가 극성인 이때의 시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콜레라를 물리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 스노우 의사는 콜레라 사망자 문제를, 나이팅게일은 병동의 사망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콜레라 발병 원인을 수질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내고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도라고 하는 그 위에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서 어떻게 연관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역사를 바꾼 콜레라 맥과 장미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장미 그래프는 나이팅게일이 장미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장미의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존 스노우 의사가
콜레라 사망자에 대한 것을 각 지도 위에 각 집마다 표시를 했습니다. 검은 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실제 콜레라가 발생한 문제가 수질 문제라는 것으로 귀결되도록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간 지도를 이용해서 연구해서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9세기 때 콜레라 걸려서 3일 만에 127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발달해 왔는데 헬스맵이 탄생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전염병, 질병 인자에 대한 글로벌 질병 발생 상황을 시각화 모니터하기 위한 GIS 시스템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9월 1일 존 브라운스타인 박사와 클라크 브레이필드 박사가 수집한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 야생동물, 질병 정보 등 포괄적인 정보 관리를 통한 글로벌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지도를 가지고 거기에 점으로 표시해서 모니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에볼라 타임라인 지도로 2015년 1월 30일자로 만들어져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또한 후 미국 및 유럽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헬스맵을 질병 조기 발견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인트라맵과 유맵 같은 디지털 전자지도 기술과 GIS 기술과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결합한 다음 실시간 진단 기술과 커뮤니티 매핑 기술을 적용한다면 위의 지도보다 정교한 질병 지도 작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지에서 내가 감기에 걸릴 것 같다는 글이나 트윗을 수집하고 글쓴이의 거주 지역을 분석해 트렌드를 확인한 후 추론 엔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잠복기간 예측도 가능하며 환자의 이동 경로를 축적하면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고 어디로 확산되는지 예측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에볼라 발생 예측을 일자별로 해서 발생한 숫자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1년 3월 일본의 방사능이 누출됐습니다. 이때 국내 폐기물 공장의 폭발, 질산가스, 암모니아 가스 불산 누출 사건, 선박 충돌로 인한 기름 누출, 세월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7월 제2롯데월드 근처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땅속에 큰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용산 공사장 근처에서 싱크홀이 또 발생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봤을 때 땅속의 집안 정보를 정보화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또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싱크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5개 국토지방관리청 및 각종 LH공사나 도로공사 등에서 지하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겠습니다. 자, 또 집안조사 보고서 여기 UR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서울 특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의 집안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전불감증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제2항과 국민의 안전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안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모바일 기술, GIS 기술,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등 기술을 이용해서 재난 종합대책 수립에 필요한 GIS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국민에 대한 보건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어났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종합대책 GIS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